사진 찍을 때만 웃음이 굳는 분들 계시죠? 조명 아래에서 치아가 더 누렇게 떠 보이면 그 순간 자신감이 통째로 내려앉습니다. 오늘은 그걸 멈추게 해드릴게요. 미백은 비싼 시술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반대로 아무 치약이나 세게 문지른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직접 테스트한 기준으로 헷갈림을 끝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만 따라오시면 어떤 미백 치약을 고르고 어떤 루틴으로 써야 티나는 톤업을 만들 수 있는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겁만 주지 않고 곧바로 실천 루틴까지 드리겠습니다. 해결 방법은 전용 미백 치약으로 양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후기가 좋다고 알려진 미백 치약 5개를 직접 써보고 기준으로 비교해봤고, 오늘은 그 비교에서 드러난 선택 기준과 결론을 압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를 비교하면 의외로 답이 단순해집니다. 어떤 제품이 더 화끈하냐가 아니라 매일 써도 부담이 덜하면서 톤이 정돈되는 포인트가 있느냐로 갈리더라고요. 그 포인트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첫 번째가 SQ제약 하야타 미백 치약입니다. 그래서 후기가 좋은 5개 중 첫 번째로 SQ제약 미백 치약부터 먼저 다루겠습니다. 제가 잡은 선택 기준은 딱 3가지입니다. 착색을 지우는 방향이 분명한지, 쓰면서 예민해지지 않도록 자극을 낮춰주는지, 그리고 매일 손이 가는 사용감인지요. 이 기준으로 SQ제약의 장점과 단점, 후기 포인트를 짚고 바로 SQ제약 하야타 미백 치약을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부터요. SQ제약이라는 이름에서 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화장품 회사에서 만든 치약이 아니라 제약회사가 만든 제품이라는 인식이 딱 들어오거든요. 입에 넣는 건 이상하게도 더 까다롭게 고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제약회사라는 배경이 주는 신뢰감이 은근히 크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안내상으로는 식약처, 정확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치아 미백 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이라고 소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이 곧바로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다만 최소한 미백 효과를 목표로 설계됐다는 방향성이 분명해져서 선택할 때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여기서 유명해진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치과에서 치아 미백할 때 사용하는 성분과 동일한 성분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루틴인데도 괜히 기분이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그냥 민트맛 치약을 쓰는 게 아니라 미백을 향해 방향을 잡은 도구를 쓰는 느낌이랄까요. 물론 체감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생활 습관에 따라 속도도 다릅니다. 단점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장바구니에서 결제할 때 타사 제품보다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더 찍히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엄청 큰 건 아닌데 치약은 원래 매일 사는 생필품이라 그런지 그 차이가 괜히 또렷하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가격 차이를 납득할 수 있는 루틴을 같이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루틴이 중요하냐고요? 치과 미백 치료는 비용 부담이 크고 평균 66만 7천 원 정도가 언급되기도 하잖아요. 한 번에 확 밝아지길 기대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지갑도 같이 쫄립니다. 그래서 집에서 시도하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은 셀프 미백 루틴으로 방향을 잡는 게 현실적입니다. 미백 치약은 그 루틴의 시작점이고요. 사용감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미백 치약은 자극이 세면 오래 못 갑니다. 반대로 너무 밋밋하면 기대가 꺼져요. SQ제약 하야타는 그 중간에서 매일 쓰기 위한 감각을 잡으려는 느낌이 있습니다. 민트향이 너무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끝맛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편이고 거품도 과하게 폭발하지 않고 부드럽게 퍼지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런 건 결국 매일의 손이 말해줍니다. 손이 가면 루틴이 되고 루틴이 되면 톤이 정돈됩니다. 제가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 후기를 가져와서 긴 문장을 그대로 붙이는 대신 말하듯이 짧게 재구성해 볼게요. 첫 번째 묶음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민트향이 상쾌해서 아침이 다르네요. 거품이 부드럽게 돌아서 자극적이지 않아요. 양치하고 나면 개운해서 구취가 덜한 느낌이 들어요. 두 번째 묶음은 생활 습관과 연결된 말이 많았어요. 커피랑 담배 때문에 칙칙했는데 톤업이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포장이 예뻐서 욕실에 두면 기분이 좋아요. 리뷰가 좋아서 샀는데 만족했다는 말이 딱 제 얘기예요. 세 번째 묶음은 루틴의 현실을 말해줬습니다. 미백 치약 처음인데 만족했다는 게 이렇게 말할 줄 몰랐어요. 치과 미백이 부담돼서 셀프 미백 루틴으로 쓰기 편하고 지인에게 추천했다는 말까지 하게 됐어요. 예전보다 깨끗해진 것 같아 꾸준히 쓰려 해요. 후기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죠. 상쾌하다, 부드럽다, 개운하다, 자극적이지 않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백은 하루 이틀로 승부가 안 나기 때문입니다. 딱 하루 쓰고 거울을 들이대면 실망하기 쉬운데 미백은 쌓인 착색을 천천히 정리하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써도 부담이 덜한 쪽이 결국 이깁니다. 잠깐 반짝하고 끝나는 루틴보다 오래가는 루틴이 치아 톤을 데려옵니다. 여기서 착색이 쌓이는 대표적인 패턴을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커피를 마시고 바로 회의, 차를 마시고 바로 운전, 와인을 마시고 바로 잠들기. 이 3가지가 겹치는 날이 많을수록 치아는 야근을 합니다.
색이 붙어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셀프 미백 루틴은 단순한 치약 선택이 아니라 착색이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생활 설계입니다. 양치가 오히려 착색을 악화시키는 순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맛이 강한 음료나 과일을 먹고 곧바로 색에 문지르면 표면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마찰이 커질 수 있어요. 이럴 땐 일단 물로 헹구고 입안이 편해진 뒤에 부드럽게 양치하는 쪽이 낫다고들 합니다. 핵심은 하나예요.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타이밍과 습관으로 이기자는 겁니다. 저녁 루틴은 특히 중요합니다. 밤에는 침 분비가 줄어들어서 입안이 마르기 쉬워요. 마른 입안은 착색 성분도, 냄새도 더 오래 붙잡아 둡니다. 그러니 자기 전에는 대충 휙 닦는 양치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양치가 필요합니다. 치실로 사이를 먼저 정리하고 미백 치약으로 표면을 차분히 닦고 마지막에 혀를 한번 정리해주면 아침 입냄새부터 달라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칫솔도 몰래 루틴을 망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칫솔모가 벌어져 있으면 같은 시간, 같은 손놀림이어도 자극은 커지고 세정은 떨어집니다. 모가 퍼졌다 싶으면 과감히 교체해 주세요. 이 작은 교체가 잇몸의 피로를 줄이고 미백 치약을 더 오래 쓰게 해줍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흡연이나 잦은 커피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같은 치약을 써도 체감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께 물 한 모금 루틴을 더 강조합니다. 마시고 끝이 아니라 마시고 물로 한번 씻어내는 마무리요. 이게 쌓이면 치아 표면에 남는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후기의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 내 상황에 맞는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사진 찍을 때 웃는 게 어색해진다. 이런 말은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치아가 누렇게 보이는 순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입을 덜 벌리거든요. 조명 아래에서 더 누렇게 보인다는 것도 실제로 흔합니다. 빛은 치아 표면의 착색을 더 또렷하게 드러내고 그게 자신감을 깎아먹습니다. 한번 움찔하면 다음 사진에서도 또 움찔합니다. 그게 쌓이면 표정이 바뀌어요. 그런데 공포만 들이면 안 되죠. 왜 그렇게 되는지 원인을 알면 루틴이 보입니다. 착색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얇게, 얇게 계속 쌓입니다. 커피 한 잔, 차 한 잔, 와인 한 잔, 카레 한 숟갈, 초콜릿 한 조각.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하루에 몇 번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양치가 어려운 순간이 얼마나 많나요? 회의 들어가야 하고, 운전해야 하고, 이동해야 하니까요. 그 타이밍에 입안에 착색 성분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 표면에 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커피, 차, 와인, 카레, 초콜릿 같은 착색 식품을 드신 뒤에는 물로 한 번만 헹궈주세요. 대단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 한 모금이면 됩니다. 이 작은 타이밍이 착색의 체류 시간을 줄여줍니다. 한 번 헹구는 습관이 나중에 한 번 덜 후회하는 습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빨대입니다. 빨대가 왜 나오냐고요. 입천장까지 음료가 쭉 지나가면 치아 표면을 스치며 착색이 넓게 남습니다. 빨대를 쓰면 닿는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아이스커피, 아이스티처럼 자주 마시는 음료일수록 이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빨대가 만능은 아니고요. 그래도 손쉬운 습관 중에서는 효율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양치의 힘 조절입니다. 미백 치약을 쓰면 왠지 더 세게 문지르고 싶어지죠. 하지만 미백은 힘싸움이 아닙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잇몸이 먼저 지칩니다. 칫솔은 이를 닦는 도구지 바닥을 긁는 도구가 아닙니다. 손에 힘이 들어간다 싶으면 펜 잡듯이 가볍게 잡아보세요. 거울을 보며 잇몸 라인이 하얗게 눌릴 정도면 힘이 과한 편일 수 있습니다. 하루 양치 횟수와 시간 감각도 같이 맞춰야 합니다. 아침과 자기 전은 기본이고 가능하면 점심 이후에도 한 번 더요. 다만 완벽을 목표로 하면 실패합니다. 오늘 못했다고 내일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의 완벽보다 10번의 꾸준함이 미백에서는 더 강합니다. 시간은 대충 휙휙이 아니라 입안에서 이쪽 저쪽을 골고루 지나갈 만큼은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두세 분 정도를 떠올리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치아 사이 그리고 혀입니다. 겉면만 아무리 닦아도 사이에 남은 찌꺼기가 있으면 구취가 다시 올라오고 개운함이 금방 꺼집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사이를 한번 정리해주고 혀 클리너로 혀 표면을 가볍게 쓸어주세요. 이건 미백과 별개로도 생활의 만족도가 확 올라갑니다. 입이 개운해지면 자신감이 먼저 살아납니다. 미백 치약을 쓰는 주기도 현실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매일 쓴다고 무조건 더 빠른 건 아닙니다. 치아가 예민한 날도 있고 잇몸 컨디션이 떨어지는 주도 있습니다. 저는 미백 치약을 집중하는 기간과 쉬어가는 기간을 번갈아 두는 걸 권합니다. 예를 들어 몇 주는 미백 치약으로 루틴을 잡고 이후에는 내 잇몸이 편안한 기본 치약으로 잠시 숨을 돌리는 시기예요. 이렇게 하면 장기전이 가능해집니다. 미백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표정을 바꾸는 장거리전이거든요.
그리고 꼭 말씀드려야 할 안전 신호가 있습니다. 시린이가 갑자기 심해진다. 잇몸에서 출혈이 잦다. 통증이 느껴진다. 이런 경우에는 억지로 참고 계속 미백을 밀어붙이지 마시고 치과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의학적 진단이 아니다. 증상이 심하면 전문가 상담을 권한다는 말은 꼭 붙이고 싶어요. 내 몸의 신호가 최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잡아볼게요. 조명 아래에서 더 누렇게 보이는 내 치아를 탓하기 전에 착색이 쌓이는 타이밍을 끊고 너무 세게 문지르는 습관을 바꾸고 미백 치약으로 방향을 잡는 루틴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웃는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순간이 옵니다. 사진 앞에서 입을 가리던 손, 그 손을 내려놓는 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물 한 모금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자기 전 양치에서 힘을 빼고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그 작은 차이가 쌓여서 내일의 표정을 바꿉니다.